2025년 8월 기준 종로구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6.27 대책 이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종로구가 하락률 상위권에 속했지만 다른 지역이 더 크게 빠지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하락률이 40%에 가까운 단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종로구의 이번 순위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부담과 거래 절벽, 매수 심리 위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종로구 아파트들도 하락장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수요가 끊기지 않는 입지, 교통합군 생활 인프라가 받쳐주는 단지들은 낙폭을 줄이며 버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종로구 하락률 탑7을 실제 거래 데이터로 살펴보고 이 변화의 배경과 다음 상승장에서 누가 먼저 회복할 수 있을지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인왕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단지 무학동 인왕산 아이파크 2차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준공된 총 167세대 규모로 전용 32평형 위주로 구성된 실거주 선호단지입니다. 2021년 11월 해당 평형이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6월에는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2천만 원, 하락률은 약 9.0%로 이번 하락장에서 10% 미만 낙폭을 기록하며 선방한 편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12억 원부터 전세는 8억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어력의 배경에는 탁월한 조망권과 쾌적성이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의 위치에 녹지와 개방감이 뛰어나고 독립문역까지 도보 5분 도심과의 접근성도 차량 10분 내로 가능해 직주근 접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언덕에 위치하고 고도 제한과 개발 한계라는 입지 특성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장에서 10% 미만의 낙폭으로 버틴 것은 입지와 주거 환경이 실수요자에게 확실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하철, 초등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3개가 있는 신축 아파트의 언덕이 단점이라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하락장 선방 아파트 6위는 숭인동에 위치한 종로 청계일 스테이트입니다. 2009년 준공 288세대의 중소형 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서울 동부권에서 손꼽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도보 5분 거리의 신설동역, 도보 10분 이내로 동묘역 환승이 가능하고 광화문 청량리 왕십리까지 차량 15분 내 이동 가능한 입지입니다. 서울의 사방향을 잇는 교통허브라 불릴 만큼 교통만큼은 최고 수준입니다. 전용 25평형 기준 2021년 11월 9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됐던 이 단지는 2025년 7월 8억 5,200만 원에 거래되며 하락액은 약 1억 2,300만 원, 하락률은 약 12.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매매는 8억 6천만 원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청계천 동묘시장 창신동 패션타운 이마트 동대문 상권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생활 편의성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고층, 고밀도 구조, 전통시장과의 근접성, 교통소음 등은 실거주자에게 꾸준한 피로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중소형 위주의 평면은 실수요자들에겐 적당하지만 투자 수요가 빠지면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초반의 낙폭에 그친 것은 초역세권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매수 심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구성 좋고 연식 대비 조경이 뛰어난 아파트이며 교통이 이보다 더 좋기 어렵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하락장 선방 아파트 5위는 숭인동 종로 센터레빌입니다. 2008년 준공, 총 416세대 규모의 중형단지로 창신역과 보문역 사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24평 기준 2021년 9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2025년 7월 실거래가는 8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액은 1억 5천만 원, 하락률은 약 15.3%로 이번 하락장에서 중간 수준의 조정폭을 보여줬습니다. 매매는 저층 8억 8천만 원부터 9억 2천만 원까지 있으며 현재 전세는 없습니다. 이 단지는 1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등 다양한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이 강점입니다. 또한 청계천, 동대문 상권,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 약세와 주변 소음 이슈가 매수 심리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해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에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생활 편의성을 바탕으로 급매물이 나와도 비교적 빠르게 소화되며 서울 도심권 아파트 중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낙산공원, 숭인공원이 가까워서 산책하기 좋고 아파트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하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락장 선방 아파트 4위는 무학동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1차 아파트입니다. 2008년 준공, 총 810세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주택형은 25평부터 58평까지 다양하고 기준이 된 건 전용 44평형입니다. 2021년 8월 해당 평형이 16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6월에는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2억 4,500만 원, 하락률은 약 14.5%입니다. 현재 매매호가는 저층 15억 원부터 16억 1천만 원까지 나와 있으며 전세는 10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광화문과 서대문 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10분 내 진입 가능한 강력한 직주근 접성을 갖추고 있으며 3호선 독립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통일로와 자물로를 따라 주요 버스 노선도 밀집해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뛰어나 한성과학고, 배화여고, 서울예고가 모두 도보권이며 초등학교 역시 차량 5분 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통인시장, 서촌상권, 경희궁, 광화문, 신촌상권까지 직접 연결돼 있어 종로 내에서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경사진 입지, 좁은 진입도로와 같은 단지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중대형 위주의 평면은 고금리 시기에 수요 위축까지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결국 입지와 브랜드, 주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변수 앞에선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주변도 좋지만 거실이 넓게 빠진 구조가 더 좋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3위는 종로구 무학동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무학현대가 차지했습니다. 2000년 준공, 총 964세대 규모로 종로구 내에서도 규모감이 있는 단지입니다. 주력 타입은 전용 25평형으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2022년 4월 해당 평형이 11억 2,49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5월 실거래가는 9억 3,9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액은 약 1억 8,540만 원, 하락률은 약 16.5%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0억 3천만 원 붙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낙폭 자체는 두 자릿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도심 외곽 인식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꾸준히 이어진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숲세권 입지, 우수한 학군, 지하철 버스 접근성 덕분입니다. 특히 독립문역, 무학재역, 경희궁 일대까지 이동이 용이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언덕에 위치해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연환경과 초품화 단지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다만 중고층 위주 구조와 종로 외곽이라는 인식은 투자 수요 확장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실수요 기반의 안정적인 거래 덕분에 급매물이 나와도 비교적 빠르게 소화되며 하락장에서 추가 낙폭을 방어한 단지로 평가됩니다. 도시직주 근접과 인왕산 들살로가 단지와 연결되어 있고 초역세권 단지라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2위는 종로구 창신동의 창신쌍용이 단지입니다. 1993년 준공, 총 91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 32평형이 주력입니다. 2021년 고점 시기 해당 평형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6월에는 7억에 거래됐습니다. 하락액은 1억 5천만 원, 하락률은 약 17.6%입니다. 현재 매매는 6억 7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전세는 3억 8천만 원 붙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명신초, 창신중, 서울대 부속초 등 초중고 학군이 모두 도보권에 있고 6호선 창신역과 1호선, 6호선 동묘역, 신설동, 보문역까지 서울 동부권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요지에 자리합니다. 또한 청계천, 동묘시장, 이마트, 동대문 패션타운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준공 30년차 구축이라는 점과 정비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는 가격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듭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가며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낙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입지는 여전히 강점이며 하락장 속에서도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찾는 단지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으나 주차는 부족하고 교통이 편하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하락장 선방 아파트 1위는 어디일까요? 이 단지는 1992년 준공, 총 585세대 규모의 30년차 구축 아파트로 전용 30평형대가 주력입니다. 2022년 고점 시기 8억 9,7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7월에는 7억 3,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액은 약 1억 6,100만 원, 하락률은 약 18.0%를 기록한 1위 아파트는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창신 쌍용일 단지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8억 원이며 전세 물건은 없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명신초 창신중, 서울대 부속초 등 학군이 밀집되어 있고 6호선 창신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동묘역, 보문역, 신설동역 등 다중 환승역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입지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지만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라는 점과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는 가격 방어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구조적 불편도 하락장에서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 덕분에 급매물 위주 거래 속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소화되며 이번 하락장에서 두 자릿수 초반의 낙폭에 그쳤습니다. 6호선은 단지 앞이고 실거주에 아주 좋다는 실거주자의 메시지도 참고하세요. 오늘 보신 7개 단지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실거주 수요의 탄탄함, 입지 경쟁력, 그리고 매수 심리 유지력. 이 조건이 갖춰진 곳은 하락장에서 덜 빠지고 회복장에선 더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첫째, 하락장에서 가격을 지킨 단지를 기준 삼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건을 찾는 겁니다. 둘째,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 안정성을 우선하는 시야를 갖는 겁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단지는 다음 상승장에서 먼저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시장을 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부동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